大家好, YST 2급 8회차 문장 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 문장 테스트 잘 봐주면 우리가 2급 시험에서 고득점 맞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문장이 조금 길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大家加油! 今天是几月几号? 특히 선생님이 요 빨간색으로 해진 부분 들리거나 혹은 눈으로 크게 확대돼서 보이면 좋습니다. 자, 특히 요 지가 보이면 되게 좋아요. 지가 왜 좋냐면 이건 아주 큰 힌트예요. 몇이라는 소리가 몇. 그래서 요 지 자리에는 어떤 게 오냐면 숫자가 넣어지면 돼요. 숫자. 아주 쉽죠? 그래서 今天是几月几号? 오늘은 몇 월 며칠이라고 물어보면 몇 월 며칠의 숫자만 들어가면 된다. 자, 圣诞节是几月几号? 어떻게 말해주면 돼요? 12월 25일. 요걸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두 번째로 추석, 우리 곧 추석이 되는데, 자, 추석은 几月几号? 추석은 中秋节라고 한다고 했어요. 몇 월 며칠인가요? 물론 음력이긴 하지만 음력으로 말해보고 8월 15일, 8월 요런 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숫자가 있는 걸 골라주면 된다. 자, 마지막 우리 YCT 우리 시험 언제인가요? 알고 있나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YCT 시험을 보는데 언제인지 알아요? 2월 5号예요. 2월 5일, 2월 5일 날 YCT 시험이 있습니다. 明天 星期几 지가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랬죠. 지 대신에 뭘 넣어준다고요? 1, 2, 3 이런 숫자를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일은 몇 호일 星期几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자, 요일별로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 표정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星期一 알 같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우고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星期一 월요일이에요. 아주 피곤해 절여있죠. 회색으로. 星期二 아직도 피곤해요. 星期三 수요일이에요. 자, 눈이 커졌어요. 아직도 힘들죠. 수요일 힘듭니다. 星期四 조금 깊어져요. 내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星期四 목요일은 조금 깊어지면서 星期五 너무 기뻐요. 손을 입을 가리면서 막 웃고 있죠. 너무 기뻐가지고 星期五 星期六 완전 기쁘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요. 쉬고 학교에 안 가고 쉬잖아요. 그쵸? 星期六 星期天 星期天 아침부터 이렇게 좀 피곤해 절어있죠. 왜요? 다음 날이 星期一 다시 월요일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星期几라고 물어보는 답변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요거 중에서 하나를 찾으면 되겠죠. 星期一, 星期二, 星期三, 星期四, 星期五, 星期六, 星期天. 자, 요 星期天 주의 星期天이 가끔 또 어떻게 나오냐면 星期日 일요일 할 때 요 르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星期天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星期日 요 두 가지 표현으로 시험에서는 나온다. 자, 现在几点 지를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보죠. 现在几点 자, 몇 시인가요? 几点 그렇죠. 现在七点 요거를 골라주면 정답. 그렇죠. 七点 자, 지 부분에 숫자 넣어준 七点 요걸 찾아주면 정답이다. 자, 그럼 어떻게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는 现在几点이라고 나왔는데 几点 뒤에 几点 일어나니 几点起床 几点起床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他七点起床 요런 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6회까지 단어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이 단어 테스트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으로 활용할 줄 알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별표 아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요 什么时候 가끔씩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이 什么时候는 자, 뒤에 어떻게 써주냐면 언제라고 써주세요. 언제 什么时候 세 번만 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什么时候 언제 자, 그래서 你什么时候回家 너 언제 回家 집에 가니? 라고 했을 때 이 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날짜를 말해줘도 되고요. 나 내일, 明天 이렇게 말해줘도 되고 내일이 5일이야. 그러면 5号 이렇게 바로 날짜를 말해줄 수도 있고 요일을 말할 수도 있겠죠. 방금 우리가 배웠던 싱치지 이런 거는 반드시 요일을 말해야 되는데 什么时候 했을 때는 날짜, 요일, 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너 什么时候回家? 너 언제 집에 갈 거야? 그러면 나 5시에, 5点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什么时候 라고 물어보면 내가 날짜로 대답하든 요일로 대답하든 시간으로 대답하든 언제인지만 말하면 된다. 좀 폭이 넓죠. 폭이 넓어요. 几点, 几月, 星期几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什么时候 그러면 영어에 마치 when이 되는 거죠. when. 그렇죠? 자, 요것도 별표까지는 아니고 아마 처음 보는 거여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你要去中国, 去中国는 보이죠? 你要去中国多长时间? 多长, 장은 알 거예요. 장은 뭐냐면 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多长, 얼마나 긴, 多长时间,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당신은 去中国, 중국에 갈 건데 얼마나 갈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중국에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你要去中国多长时间? 이라고 물어보면 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내가 몇 달 있을 건지 아유 죄송합니다. 몇 주 있을 건지 며칠 있을 건지를 대답하면 되는데 여기 앞에 어떤 숫자가 와요. 만약에 내가 한 달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一个月, 한 달이요. 일주일 있을 거예요. 一个星期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 일주일. 자, 그런데 내가 하루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一天, 하루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一个月, 一个星期, 一天. 이라고 앞에 숫자를 붙여주면 나는 한 달 동안이요. 나는 일주일이요. 나는 하루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多长时间 같은 경우도 머릿속으로 3번 되뇌세요. 왜냐면 이게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多长时间 언제? 얼마 동안? 多长时间 얼마 동안? 多长时间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요 多长时间을 보면 多长时间 내가 배웠는데 이렇게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헷갈릴 수 있지만 그때 또 한번 외우고 또 한번 자꾸 상처를 내주는 것처럼 생채기를 내주면 이 多长时间이 언제까지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요거 얼마 동안이지? 라고 머릿속에 딱 들어올 거예요. 지금 해야지 다음에 들어옵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几天 너무 행복하다 그랬죠? 지 보면은 며칠 동안 이거죠. 그러면 你要去那里 거기 가서 你去那里 거기 가서 玩几天 며칠 동안 놀 거니? 라고 물어봐요. 당신은 거기 가서 며칠 동안 놀 거예요? 几天 그럼 어떻게 대답해주면 된다고요? 天 앞에 내가 하루 동안이요. 一天 이틀 동안 내가 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R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2天 우리가 2시 2点 하고 대답하듯이 이틀 동안이요 라고 할 때는 2天이 아니라 2天 3일 동안 3天 4天 5天 6天 7天 하면서 숫자를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7天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뭐예요? 7天은 일주일이요. 그러니까 一个星期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굳이 내가 100일 동안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3개월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듯이 대답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几天이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며칠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보통이겠죠. 자, 오늘은 지 시리즈입니다. 지를 만나면 빵긋빵긋 기뻐해라. 숫자만 보이면 되니까 几岁了 몇 살이니? 小熊猫 자, 요 팬더, 아기 판더라고 하기도 하고 레서 판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팬더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기 팬더가 몇 살이 됐어요? 라고 물어봐요. 자, 케이크를 보고 대답해 볼게요. 2살이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보냐? 답변에는 요런 거 찾아주면 된다고요. 2岁. 그럼 요게 대답으로는 정답이겠죠. 요게 2岁.
자, 지수이 말고 나이를 물어보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귀에 딱 들리거나 눈에 보이면 숫자를 찾아주면 아주 좋아요. 또달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커요? 라는 말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보통 우리 나이 배웠을 때 10살 이상을 또달을 써주더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10살 이하면 제소해 이렇게 물어보고 10살 이상인 것 같다라고 하면 또다를 보통은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물어본 거죠. 여기 앞에는 뭔지 내가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달러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이즈라고 하는 건 아이를 말하거든요. 하이즈. 그래서 니 하이즈, 당신 아이는 또달러 몇 살이 됐어요?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자, 케이크 가져왔어요. 몇 살인가요? 또달러 15岁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변에는 15岁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15岁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또다거나 지수이 이런 거를 만나면 숫자를 찾아주면 된다. 자, 지지 너무 좋죠. 니자, 너네 집에는 요 있나요? 几只猫啊? 몇 마리 고양이? 几只猫呀? 몇 마리 고양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숫자를 찾아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3마리면 3只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몇 마리인가요? 几只猫? 1, 2, 3, 4, 5, 6. 6只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小猫가 아니라 狗가 나왔네요. 狗가 나왔다는 건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대답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没有. 我家没有小猫라고 대답해 줄 수도 있겠죠. 자, 3只, 6只 어쩔 때는 没有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몇 마리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几支 铅笔,铅笔는 연필이라고 했고 요 쯔 발음은 쯔 똑같은데요. 요거는 몇 자로 할 때 쯔고요. 아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쯔 둘 다 발음은 쯔이지만 한자가 다르게 생겼죠. 자, 앞에 몇 마리 할 때는 요 쯔를 써주고요. 요게 가지 지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처럼 길다란 거. 几支 铅笔 우리나라는 몇 개라고 하기도 하지만 연필을 셀 때 한 자루, 두 자루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렇게 쯔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지가 나오면 몇 자루냐고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한 자루면 이지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많아요. 물론 이건 2, 2, 3, 4 다 셀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많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자, 很多 铅笔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很多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多少钱 할 때 钱 돈을 빼버리고 多少 하면 얼마나, 얼마 혹은 몇이라는 소리예요. 지랑 똑같죠. 지, 多少, 多少는 숫자가 많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你家的 너네 집 电话是 전화는 多少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자, 일단 중국에는 번호 하나하나를 읽어달라고 했죠. 자, 경찰서. 이는 이라고 읽지 않고 어떻게 읽는다고 했어요? 야오라고 읽는다고 했죠? 110 이렇게 읽을 거고 자, 병원에 전화합니다. 120 전화할 거고요. 자, 119, 119라고 전화를 하겠죠. 여기는 선생님 강공서 관련해서 번호를 갖고 온 거고 우리 전화번호를 말할 수 있겠죠? 자, 광주 지역번호는 062 그러면 062 땡땡땡에 땡땡땡 2,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말할 수 있겠죠? 자, 多少 나오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多少는 얼마라고 했잖아요. 얼마, 몇. 그래서 多少个学生你有多少个学生 뜻은요. 당신은
몇 명의 학생이 있어요? 당신은 학생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자, 요렇게 다 셀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30명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30个, 30个 요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아니면 我有很多学生 나는 학생이 많아요 라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多少个学生 몇 명이냐고요 물어보면 30명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30个 혹은 10명이면 10个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어쨌든 多少든 지든 이런 게 나오면 숫자를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되게 좋다. 这个铅笔多少钱? 뜻은요. 이 연필 多少钱?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얼마예요? 원을 말해주면 되겠죠. 몇 원, 몇 원. 그래서 1块, 2块, 3块, 4块 요런 답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2块인지 2块인지만 골라주면 되죠. 요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块, 块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실제로 만약에 5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답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5块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5块, 5块, 5원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방금 배웠던 多少든지 지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되게 기뻐해라. 왜냐면 내가 숫자 뭐 이렇게 골라주면 되니까. 你明天要干什么? 干什么 여러분 기억나죠? 호리야 호리야. 你干什么 배웠죠? 干什么 뭐 할 거니? 너 내일 뭐 해? 너 내일 뭐 해? 그럼 요 干什么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뭐 한대요? 엄마 아빠랑 어디 갔어요? 去商店. 그러면 대답할 때는 我明天要去商店. 요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볼게요. 잠자고 있어요. 睡觉. 그러면 我明天要睡觉. 나 내일 잘 거야. 자, 하나 더 갑니다. 뭐 하고 있나요? 看书. 我明天要看书. 라고 하면 나 내일 책 볼 건데. 자, 다른 거 또 공부하다 뭐였어요? 学习. 그러면 我明天要学习. 나 내일 공부할 거지롱.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봤던 14번 干什么랑요 15번에 나온 干什么的 요거를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干什么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해? 뭐 해? 라고 물어보는 말이지만 자, 是干什么的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是 더 가운데 是干什么的是干什么的 요렇게 붙으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빠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아빠 내일 뭐 해? 랑은 다르죠. 明天你爸爸干什么? 그러면 내일 너 아빠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너의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야? 무슨 일을 하셔? 라고 물어보는 즉 직업을 물어보는 말이에요. 你爸爸是干什么的? 그런데 갑자기 我爸爸睡觉 이러면 되게 뭐라고? 되게 이상한 답변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我爸爸是医生 이라고 대답하든지 我爸爸是老师 왜냐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직업 관련된 거는 요 두 단어밖에 없죠. 그래서 爸爸是医生 의사 선생님이거나 老师 선생님이거나 요렇게 둘 중 하나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14번, 15번 둘 다 干什么가 들어가는데 뜻은 전혀 다르니 뜻을 구분해서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大家辛苦了，再见。